한동훈은 당시 진보 언론으로부터 공격받는 법무부 장관 네. 이미지를 만들어졌고 네. 상대적으로 보수층이나 중도층의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됐습니다. 네. 날개를 다른 한동훈은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는 검찰 조직 내 최고 엘리트 수사검사들과 수사진들로 검찰 특수팀을 꾸려서 마약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데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직접 마약 투자자들까지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들에게 주는 원래 시행령을 경찰한테 개정합니다. 넘어갔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시행령 바꿔가지고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다시 이제 검찰이 다 가져온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예. 네. 한동훈이요 2022년 10월 14일 날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검찰에 꾸린 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가만 보시면 경찰이 안 보입니다. 세관 특사경, 방통위 전문요원, 식약처 특사경 등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검찰 특수팀만으로 경찰이 아닌 검찰만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연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동훈이. 네. 자 그러다가 2022년 10월 28일 날 전국 구청장급 이상 지자체 단체장 회의 그 자리 헤드 테이블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앉아서 윤석열이가 뭐라고 은밀히 지시를 내립니다. 10월 28일 2022년. 네네. 오, 목사님 날짜를 다. 네. 왜냐 그 이튿날 2022년 네, 네. 10월 29일에 이태원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네. 있었으니까. 이때 SBS 방송국과 함께 대대적인 마약 단속 현장을 공개하는 것을 꿈꿨던 예, 이들의 계략은 말씀드린 대로 다음날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용산과 한동훈의 이 검찰은 이태원 참사 수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서 총 12차례에 거쳐서 약 127kg 필로폰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밀반입됩니다. 약 500만 명 이상이 일회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죠. 야, 윤석열 정권 법무부가 이제 마약 특별수사 팀을 꾸리고 네.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렇죠. 예. 국가안보 보안이 뻥 뚫려버린 심각한 국가 문란, 국기문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마약 사건이 당시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령 경장팀이 수사를 통해서 시작한 것이다 라고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가장 먼저 인지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검찰이 기본적인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말레이시아의 조직이 한국에 밀반입한 엄청난 규모의 마약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거봐 내가 뭘 했어. 그렇죠. 내가 우리가 마약 특별 수사를 하자고 했고 네. 이 엄청난 조직을 일망타진했잖아. 네. 내가 옳았잖아. 뭐 이러면서 기세 등등했을 그렇겠죠. 거예요. 예.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것인데요.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윤석열이 선포를 하고 검찰 특수팀까지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검찰, 세관, 경찰 등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마약사범 소탕을 위해서 열을 올렸겠습니까? 네. 각 수사기관 지휘부에 담당 마약 전담팀을 만들고 네. 심지어 일반 형사팀까지도 닥달해가지고 마약사범을 소탕해라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국민 5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마약이 뻥 뚫린 거네요. 밀반입됐고 그것도 어이없게도 몸에 테이프로 씩씩 부착해서 검찰 그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도 네. 세관이 그거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검찰이 이 사건 자체를 덮으려 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자신들의 몸에 테이프로 마약을 칭칭 감아서 수 킬로그램씩 총 55kg을 밀반입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네. 그들이 이렇게 손쉽게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한 것은 조직적으로 세관이 묵인해주지 않고는 야.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한 신입 관세청 여직원에 의해서 야.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 거대한 흑막을 모르고 네. 사실 원칙대로 그렇죠. 지원대로 네. 했는데 그게 이제 네. 꼬리가 밟히게 초짜니까. 된. 그렇죠. 네. 배운 대로. 인천 세관은 세관끼리만 볼 수 있는 알림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들 마약 운반 조직원들을 등록을 해놓고 네. 일부 세관이 말레이시아 총책과 짜고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이 입국하는 날 자기들끼리만 조직원들을 특정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하고 빼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3년 1월에서 2월 4일까지 예.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말레이시아인들이 거의 매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니까 아주 프리패스를 한 거죠. 예. 그것도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입국한 그 조직원들이 보이니까 네. 이 알림이에만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정보분석과의 예. 34기 예. 신입 여직원이 모든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아피스 프로그램에 이들 조직원들을 등록해버린 겁니다. 아, 원칙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원칙대로 한 것이고. 예. 네. 자, 그러다가 2023년 2월 5일 예.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 또다시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신입 여직원이 아피스에 등록했던 네.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대부분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피스에 손을 댄 겁니다. 그렇지. 등록했던 거를. 네. 우연찮게 또 다른 세관 정보 분석과 여직원이 또 이분도 신입입니다. 네. 네.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승객 명단하고 예. 알림에 떠 있는 명단을 비교를 했는데 우웨이하라는 자를 특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아피스에 걸어버립니다. 예. 이 여직원이 왜 아피스를 수작업으로 걸었을까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승객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거쳐가지고 네. 자동적으로 특정인을 검색해서 화면에 띄워주는 프로그램이 아피스입니다. 네. 그런데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조작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수동으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고 조작할 그렇지. 수가 있습니다. 예.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자통관 시스템은 자동으로 우범 의심자들을 검사 대상자로 띄웁니다. 마약 우범자들이 여러 차례 들어왔다라면 시스템상 당시
당연히 검사 대상자로 지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마약 우범국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티켓팅 해주거나 수상하게 입국하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검사 대상시키거든요. 하지만 정보 분석 권한이 있는 세관 직원들은 사유 등을 적으면 자동으로 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을 수동으로 또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분석을 해서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선별을 했을 텐데 누군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여직원이 수작업으로 마약 운반체 우웨이화 한 명을 아피스로 걸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바꾼 사람 있죠. 그 사람 잡아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 부분은 결국 수사의 영역이니까 아피스를 걸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서버 예, 다 기록이 남아 나왔습니다. 있으니까요. 어느 놈이 바꿨는지 다 나와요. 자, 근데 우웨이화가 인천지검에 잡힙니다. 네. 어떻게 잡았을까? 그리고 인천지검은 인천세관이 그동안 이들 운반책들을 그냥 프리패스로 통과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2023년 2월 5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일제 검역에 걸린 비행기였습니다. 일제 검역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통째로 일제 검역을 걸어버렸어요. 탑승자 전원에 대한 네. 랜덤으로 예. 거는데 예.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비행기는 대부분 일제 검역이 걸렸던 시기였습니다. 비행기 탑승객 전체가 일제 검역에 걸려서 일제히 검역 구역으로 들어가면 빠져나갈 길이 없답니다. 당시 농림축산부 검역본부 직원들이 탑승객의 온몸을 뒤져가지고 심지어 사탕까지도 모든 음식물들을 소각시켜버리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때 우웨이아가 몸에 테이프로 칭칭 4kg의 마약을 들고 들어온 게 딱 걸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검역본부 직원들은 결국 이걸 세관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겠죠. 네. 들통난 마당이니까 세관도 어쩔 수 없이 인천지검에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숨길 수 없지. 없었을 예. 겁니다. 예. 네. 현재 저희 취재팀이 당시 검역 담당 과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당시 검역팀은 승객들 신체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자신들은 몰랐다. 통과된 후에 세관에서 걸린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다시 재수사를 해보면 다 전모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거짓말일 것 같다 이 말씀이죠? 네네. 예. 자, 여하간 그때 인천지검의 최세윤 검사 오늘 얼굴을 공개합니다. 네. 저 최세윤 검사가 출동을 해서 우웨이화를 검거하게 됩니다. 네. 인천지검의 최세화 검사는 압수한 우웨이화의 휴대폰 위챗을 통해서 그날 공항을 빠져나간 공범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통해서 공범 색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2023년 2월 20일 날 인천공항 세관 마약조사 1과는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서 마약 운반책 12명을 특정하는 보고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보고서 내용은요. 말레이시아발 마약 운반 우범자 정보 분석 보고 이겁니다. 이 보고서는 사건의 크기로 인해서 인천지검 수사에 활용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달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알다시피 수사에는 관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인천세관 사건은 인천지검 관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천지검에서 이상하게 중앙지검으로 내용이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지검 강력부가 2023년 2월 27일 날 김해공항으로 장소를 옮겨서 필로폰을 들여오던 유통책 3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2월 5일 날 우웨이화를 검거했다고 했잖아요. 검거했을 때 그때부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왜 그랬을까? 마약 수사에는 성지라고 표현한 곳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 두 곳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하고 인천지검 강력부. 이게 마약 수사에 특화된 검찰 마약 수사관들이 가장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인천은 그럴 만도 한 게 그 항만도 있고 그렇죠. 공항도 네, 있고 네, 네. 많이. 예. 자, 그때 인천지검은 당시 인천세관 근무자들을 100% 수사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회를 잡았으니까 네, 얘가 왜 자주 통과됐지? 당연히 기초수사하기 때문에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때 세관 직원들이 실토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우리 뒤에 누가 그분이 있다? 계시다. 그분이 계시다. 용산이 있다. 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천지검은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때부터 저는 외압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손에 어떻게 그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외압을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거스르지 못하니까 중앙지검 강력부로 보내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 축소해갖고 종결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게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은 네네. 게 마약 사건 저거 같은 경우에 인천지검이 자기 성과가 될 수 있는 건데 네네. 저걸 굳이 중앙지검으로 옮길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 관할 네. 사건을. 자, 예. 저희 열린감TV가 한 명의 제보자의 내용을 공개하겠는데 네. 이 제보자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요? 어이구. 예.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용산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이 사건을 덮으라고 한 거죠. 그때 한 장관은 당시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사건을 묻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이 사건을 잘 덮어줄까 못 믿어왔던 김건희 여사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을 통해 직접
사건을 잘 묻는지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장관은 화가 엄청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가 직접 이 사건을 챙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 장관과 이원석 총장은 검찰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을 통해 이원석 총장보다 한 기수 높았던, 그러니까 당시 이원석 총장이 27기였거든요. 만약 차기 검찰총장을 뽑는다면 27기나 그 다음 기수로 가야 하는데 한 기수 높았던 당시 인천지검 심우정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잘 덮으면 차기 검찰총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대표까지 나서서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덮어야 한다고 재촉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휘문고 81회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사활을 걸고 인천지검 마약특수팀에게 이 사건 덮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야, 또 엄청난.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현재 이 검찰 수사관은 네. 누군지 밝힐 수가 절대 없고요. 저도 예. 이제 무덤까지 가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특정되기 어렵습니까? 네, 수사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방송 나가고 나면 저 수사관 찾느라고 아주 그렇죠. 그래서 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심우정이가 뭐 저 특수통도 아니고 네. 사실 윤석열 그 라인이 다 특수통 아니겠어요? 그쪽도 아닌 그렇죠. 심우정이가 왜 왔나? 혹시 저기 김진우가 휘문고 동기이기 때문에 네. 김진우 빨로 온 건가 봤더니 그 김진우 빨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 이 인천세관 마약 사건과 연결이 된 연관이 겁니다. 돼 있었군요. 바로 심우정 씨가 그 당시 인천지검장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네.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덮으라고 지시를 내리자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 김현실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네. 최수영 검사 등은 윗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도망간 공범 3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하고 네. 검거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도 하지 않고 검거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도망간 자들은 입국 시에 확인된 여권 정보하고요. CCTV를 통해서 바로 특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수사도 아닙니다. 네.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조사만 받고 사건을 덮어.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한동훈이는 윤석열한테 항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납니까? 자, 그 얘기 다 나옵니다. 자, 인천지검 강력부, 중앙지검 강력부, 그 해당 검사들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채용한 아주 유능한 마약 수사관들이 검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면 어떻게 나중에 나무 도마를 붙여가지고 그 안에다 필로폰을 넣어서 서울 항복판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야 이거는 그게 공항 검색대를 다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 수화물이. 조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밀반입하고 뭐 준비했던 마약까지 하면 한 300kg이 됩니다. 1000만 명이에요. 국민 1000만 명이나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당시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던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인데요. 이 지점이 분노되는 거예요. 아니 저게 통과된 게 너무 이상한 게 도마를 허접스럽게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붙인 게 다 그러니까 저 사이에 뭘 감춘 게 그냥 봐도 보이잖아요. 저건 그냥 컨베이드 벨트에 그 네. 엑스레이만 딱 통과되면 다 보입니다. 다 보이죠. 안에 뭐 이상한 게 들어있으니까. 사람 몸속에 있는 것도 잡아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프리패스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고 들어온 네. 거겠죠. 네. 만약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을 수사하다가 이런 정도의 조소를 받고 네. 마무리를 했다든가 네. 다른 경찰서 경찰들이 마약 운반책들의 자백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줬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그냥 감옥 가야죠. 뭐. 그렇죠. 예. 더군다나 자백이 보강하는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그걸 검찰이 입수했었어요. 네. 그런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경찰 수사팀이 그랬다면 검찰에서는 아마 영등포 수사팀을 영장 없이 그렇지. 긴급 체포했을 겁니다. 네. 네. 당시에 인천지검도 또 옹출이 탔을 겁니다. 용산의 외압과 윗선의 지시에 따르기는 따랐는데 네. 나름 보험을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네. 자, 우리가 김건희, 윤석열의 지시에 덮으라는 지시에 말은 듣기는 하겠지만은 열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용으로 검거한 우예의화의 공범들을 특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아. 그것도 사건을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 들고 있다가 2023년 2월 20일 날 마약 운반책 우범 여행자 동향 보고에 그제 가서야 12명을 특정한 겁니다.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냥 네, 방면한 게 아니다. 네, 네, 네.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렇죠. 한 거예요. 자, 네. 이제 말레이시아 주범 마이클은 이게 잡히면 안 되는 건데 네. 한국 측하고 다 얘기가 된 건데 네. 네. 운반책 중에 한 명의 우예의화가 잡혔잖아요. 예. 예. 열 받잖아요. 열받지. 다 너랑 얘기 되는데 왜 잡어? 네. 그래서 인천지검과 인천세관에 열이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로 가느냐? 인천지검 관할이 있는
있는 인천공항으로 운반책들을 보내지 않고 부산으로 보냅니다. 네, 김해공항으로 바로 다음날 그것도 바로 다음날 2023년 2월 6일부터 예. 2월 27일까지 예. 총 6차례 약 50kg을 보란 듯이 줄줄이 보내봅니다. 밀반입 시킵니다. 다른 네. 관할로 네. 보낸 거군요. 예. 당시 이제 심우정 인천지검장하고 김현식 부장검사는 당연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네. 줄줄 들어온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전산으로 다 연결돼 있고 다 그렇죠. 뜨는데. 예. 이거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공항이라는 게 국정원, 방첩사, 공항공사 안보팀, 대테러 상황실 이 보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는 거거든요. 네. 미치는 거예요. 네. 지금 용산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이걸 덮어줬다가 나중에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이 무한 책임을 감당하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주번 마이클이 계속 밀어붙이는데 정리를 좀 하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다 싶습니다. 네. 용산에는 좀 거슬리더라도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2023년 2월 27일 날 가서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 신준호 부장검사가 인천세관에서 요청을 해서 일당을 검거하는 걸로 작전을 짜고 김해공항으로 최세윤 검사랑 수사팀을 보냅니다. 네. 인천지검 최세윤 검사 이름 잘 기억하십시오. 예, 최세윤 검사 네. 얼굴도 예. 잘 기억하시고요. 예. 최세윤 검사. 예. 자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보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말레이시아 콜라람푸르에서 출발을 하면 인천공항에는 7시 40분쯤에 비행기가 도착을 하고요. 네. 네. 김해공항에는 9시 20분쯤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비행기에 탑승해서 출발할 때 한 새벽 3시쯤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새벽 3시 반이나 4시쯤에 탑승객 명단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답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예. 이리 넘어오는 거예요. 예. 그럼 승객 명단이 3시 반쯤에 쏴졌다고 생각을 하면 네. 3시 반에 인천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예. 네. 바로 부산으로 치고 내려갔다라는 네. 얘기인데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시간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당시에 인천세관 조사 1과하고 서울중앙지검 김태우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다 같이 내려갔거든요. 미리 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새벽에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 다 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에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자, 제보자는 마약 운반책들이 김해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림을 통해서 알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에서도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누구도 감당 못할 그런 상황이 오면 큰일 나니까 일단은 정리를 하자. 그래놓고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강력부에 신준호 검사,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신준호 검사한테 시켜가지고 야 좀 정리를 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23년 2월 27일 김해공항에서 인천지검의 최세용 검사가 인천세관 조사 1과 중앙지검 수사관들하고 같이 가서 우칭저, 리고화, 쇼인당 등 3명을 검거해 옵니다. 네. 그리고 딱 덮어버린 겁니다. 네. 쇼잉을 통해서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검거하는 모양을 만들었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이제 그 이자들을 검거한 이유는 마약 범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누구도 발설도 못하게 맞습니다. 구금을 네. 해두려고. 네, 네. 예. 이게 설마 또 말레이시아 현지에 있는 애들하고 다 사전에 네. 이 정도 수준으로 가자라고 협의하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마약에 그 만약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애들하고 협약은 안 했을 것 같고 예. 아마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여기서 정리를 하자라고 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검거한 3명이 2023년 1월 23일부터 1월 27일, 2월 6일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예. 네. 그때 몸에 감고 들어온 마약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문문에 붙여가지고 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딱 2024년 2월 27일 날 가지고 들어온 것만 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네, 말도 안 되죠. 예. 나중에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수사팀이 중앙지검의 관련 사건 기록을 보여달라고 예.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중앙지검이 거부합니다. 보여줄 리가 안 보여줄래? 없지. 예, 보여줄 예. 리가 없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은퇴하려고 검거한 했으니까. 3명이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이고요. 네. 법적 요건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네. 같은 피의자고 예. 같은 범죄 조직을 수사하는데 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록 열람을 못 해준다는 거는 정말 말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탄 다음에 알고서는 시간상 부산에 도착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타기도 전에 알았다는 얘기는 미리 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기 전에 얘들이 탈 거다라는 얘기를 말레이시아에서 누군가가 해준 그럴 수도 있겠죠.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전에는 절대
이 시간을 맞춰서 그런 쇼를 하기가 아니면 어려운데. 거기서 뭐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니 혹시 알려준 사람이 김 씨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영등포 경찰서 백혜령 수사팀은 한참이나 지난 2024년 5월에 가서야 네. 겨우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1,000원으로 사건 기록을 확보하게 되는데 네. 이때 정말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 이 사건을 덮었던 중앙지검 강력부장 신준호 검사가 2024년 5월에 차장급인 대검 마약조직범죄 기획관으로 승진하고 자리를 옮겨갑니다. 은폐한 것에 가담한 것으로 네, 보이는 네, 이 네. 사람이? 네. 그리고 그리고 인천지검의 김현실 부장검사도 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영전에 갑니다. 영전하셨네. 여기 저 검찰 조직은 우린 통상 회사가 이제 뭐 차장 위에 부장 그렇잖아요. 네. 근데 검찰 조직은 부장 위에 차장이야. 맞습니다. 이거 승진한 네. 거지. 승진. 네, 이 사건을 덮었던 2명의 부장검사가 모두 승진하고 다른 곳으로 간 겁니다. 검사 세계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일반 강력부 검사들이 승진을 해서 차장을 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부라든가 공안부장, 특수부 검사들이 차장을 달지 네. 일반 강력부 부장검사들이 차장을 달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까지 대부분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부 부장들이 승진을 했지 특수통장. 강력 부장들이 승진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신준호, 김현실 2명의 검사가 모두 차장을 답니다. 마약의 혜택을 봤어요. 네. 마약 이렇게 은폐의 혜택을 봤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덮었던 담당 예. 검사 둘이 동시에 승진을 하니까 공석이 생겼었습니까? 네. 네. 그 순간에 백혜령 경정팀이 사건 기록을 공문을 통해서 송부해 받은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인천지검에 있었다든지 못 받았지. 그럼 중앙지검에 절대 안 줬을 거고요. 있었다면 강력부장으로 있었다면은 못 받았죠. 못 받았죠. 네. 예. 백혜령 경장은 이렇게 어렵게 입수한 사건 기록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조국 자녀 사건이라든가 예. 이재명 대표 사건이라든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수백 번 예. 더군다나 그 가족, 지인, 주변인까지 탈탈탈탈 털어와서 법인카드 12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온갖 망신을 주고 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검찰이 네. 국기문란이 넘어서 국가를 마약으로 망하기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다 덮어버리고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은 모두 영전시켜버린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당시 중앙지검장 미래의 검찰총장은 따놓은 당상이었던 송경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송경호가 사실은 김건희 수사건 때문에 마찰을 빚는 바람에 그래서 잘렸잖아요. 됐잖아요. 2024년 6월에. 보십시오. 송경호와 한동훈은 검찰의 명운이 달린 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윤석열한테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헤어지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아니, 겁니다. 헤어지다니요? 그러니까 둘이 헤어져야 된다. 아, 그 이제 한동훈하고 네, 송경호가 직언을 한 거예요, 윤석열한테. 이혼하라고? 네. 네, 이혼하시라고. 헤어지라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사실 않다. 대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대선 때도 서울대 출신들이 그 윤석열한테 찾아와서 뭐 직언했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 얘기 있었는데. 그게 다 이게 도는 겁니다,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하고 네. 그래서 저기 네. 송경호가 이혼하라. 네. 그래가지고 한동훈이를 미워한 이유가 거기 네. 있었군요. 결국 송경호도 검찰총장은커녕 예. 2024년 5월에 부산지검장으로 좌천당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첫 검찰 인사에서 여주지청장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예. 곧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했던 윤석열 이후에 두 번째 초고속 승진을 했던 윤석열의 오랜 최측근이자 총장 검사했던 총장이 될 수 있는 충성 검사했던 송경호마저도 검찰의 명운을 걸고 윤석열한테 강언했다가 좌천당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충언을 한 건데 네. 그 김건희를 노엽게 했다는 이유로 아웃된 거 보면은 이 나라 권력은 김건희한테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뭐 당시에는 뭐 하여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의심스럽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죠. 송경호가 그렇죠. 아웃된 것이 그렇죠. 그 이유였던 거죠. 명품백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주가 조작 문제 관련해서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네. 상황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알고 마약에 보니까. 마약 사건이었다. 아이고야. 이건 모든 퍼즐이 다 맞춥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한동훈은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는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 무리에게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던 아까 마약 특수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날려버립니다. 아 이런 인간이 지금 저 윤석열 이후에 네. 무슨 그 낯짝으로 대한 다시 또 권력이 뭐- 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어? 자, 한동훈과 검찰로 인해 묻힐 뻔한 이 사건이 영등포 경찰청 백혜령 수사팀에 의해서 세상에 밝혀졌는데 네. 이게 참 우연찮게 밝혀집니다. 2024년 7월 말에
전에 한 조선족 여성이 마약을 끊고 싶다면서 마약 판매 조직이 두려워서 도와달라면서 영등포 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옵니다. 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 여자를 도와서 마약 일당을 검거하게 된 겁니다. 아하, 예. 그때 그 이후에 백혜령 수사팀의 눈부신 성과는 지난 저희 열린검TV 오래 보도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총 30여 명이 넘는 마약 사범을 검거했고 일반인 확인된 필로폰량이 나무도마로 유장된 화물로 들어온 것과 조직원들의 신체에 부착한 상태로 밀반입된 것을 합치면은 최소 170kg. 네. 그중에 압수한 양이 27.8kg에 달했다고 합니다. 압수한 양으로는요. 경찰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는데 국내에 유통된 규모로는 전무후무한 1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백혜령 경정의 성과가. 네, 그렇죠. 예. 당시 백혜령 경정팀의 영등포 경찰서 관할 검찰은 서울 남부지검이었습니다. 남부지검. 예. 그래서 백경정팀은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고요. 검찰의 수사 공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 네. 영장을 청구도 못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네. 주체가 검찰이고 검찰에서 오케이 하면 이제 법원에다 청구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 관할 검찰이 바로 네. 서울 남부지검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인천지검이 아닌 서울 남부지검과 호흡을 맞춘 겁니다. 예. 당시 호흡을 맞춘 팀은 서울 남부지검의 형사 6부 검사들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 경찰서 백혜령 수사팀이 언론 브리핑을 한 이후에 세관 연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기까지 수많은 외압에 시달렸던 백경정은 사실상 해체 수준이었던 수사팀을 다시 꾸리고 옷을 벗을 각오로 언론 브리핑을 그때 한 거였습니다. 예. 자세한 경찰 내부의 외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이라는 키워드로 다음 시간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백경정은 경찰 내부의 압력도 압력이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벽에 부딪혔어야만 했습니다. 언론 원래 사실 예. 경찰한테 넘어간 대로 수사 맡겼으면 일망타진됐을 텐데 네. 한동훈이가 무리하게 그걸 다 가져가가지고 벌어진 사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언론 브리핑을 했던 그날 2023년 10월 10일 브리핑 직후에 이때까지 수사팀과 호흡을 맞춰왔던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 검사로부터 대검에게서 엄청 깨졌다. 그래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수천해 왔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날 10월 10일 남부지검 형사 6부가 폭파됩니다. 없어졌어요. 당시 형사 6부 특수부가 7명 체제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하던 허정 2차장 산하의 이준동 부상 형사 6부가 7명에서 5명으로 가장 수사를 열심히 도와주었던 검사 2명을 날려버립니다. 그 마약 사건 업무 자체를 이 박성민 1차장 산하 형사 3부 예. 서원익 부장에게로 이전시켜버립니다. 이관시켜버려요. 예. 6부에서 했던 거를 3부로 이관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차장과 부장 모두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특수부를 아작낸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그렇죠. 장관이었죠. 법무부 장관이었죠. 네. 한동훈은 그때까지만 해도 인천지검을 막아주고 중앙지검 막아주고 칼자비를 대신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충성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한동훈이 이때는 이미 네. 이 수상한 마약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어떻게든 이걸 덮으라 지시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김건희 가족이 연루되는지 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다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막고 있었던 거죠. 여기 인간 감옥 가야지. 아유.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형사 3부로 마약 사건이 이첩되자 네. 백혜령 수사팀에서 신청했던 그동안 잘 나왔던 영장들이 줄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하. 야. 한동훈은 잔머리 굴린 거네요. 네, 그렇죠. 자기 겉으로는 있잖아요. 직원 하는 것처럼 자기 폼나게 해놓고 네. 속으로는 이거 가지고 나중에 권력 딜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저걸 덮고 쥐고 간 거죠. 백혜령 수사팀이 2023년 10월 18일 날 네. 세관 피의자 및 직계가족 계좌 압수수색 영장, 휴대폰 압수를 포함한 현장 검증 영장, 공항 CCTV 관련 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남부지검은 모두 다 반려해버립니다. 당시 영장 기각을 하면서 남부지검 형사 3부의 전해창 검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뭐라고 적어주냐, 필요성이 없어서 기각. 미친.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너는 검찰 조직에서 필요성이 없으니 아니 백혜령 경정이 이 수사를 해고. 시작한 게 한 이렇게 해야 여성이 될것 마약 같아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와달라고 와서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수사의 최고의 필요성이지 다른 뭐가. 그렇죠. 예? 자, 수사팀은 나쁜 놈들입니다. 예. 정말 아주 이 검찰 조직은 그야말로 복마전이에요. 마귀의 전당입니다. 네. 백혜령 수사팀은 안 되겠다. 26일 날 또다시 영장을 다시 신청합니다. 이번엔 뒤가 어렵게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좌 영장은 여전히 안 된다. 라고 막아버렸고요.
하고요. 영장 집행 결과가 CCTV 보존 기한이 지난 뒤에 허가를 해준 겁니다. 뭐야? 2달만 CCTV 기록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막아요. 영장이 안 나가게끔. 네. 그리고 이게 보존 기한이 지나고 기록이 다 삭제된 이후에 영장을 허가해 줍니다. 지금 저 경호처 예. 김성훈 차장 영장 기각하는 이유도 네. 뭔가 그 기한을 보고 지금 그렇죠. 그런 거죠. 시간 계속 끌고. 네.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그 영장을 반려하던 사이에 세관의 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관 그 관계자들 휴대폰을 다 포렌식합니다. 네, 포렌식을 다 해버리고 초기화합니다. 소위 깡통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김성훈하고도 계속 통화했을지도 몰라요. 다 지웠니? 검찰이. 끝났니? 예. 어제 다 지웠어. 그래, 그러면 경찰이 이제 열심히 신청하지만 예. 검찰 단지에서 계속 기각을 했고 김성훈은 3번 기각을 했어요. 예. 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제보자는 검찰 내에서 누군가가 세관 직원들한테 알려준 거라고 합니다. 강제 수사가 막히니까 수사는 속도도 나지 않은 채 해가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24년 작년입니다. 2024년 2월 2일 날 예.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영전되어 갑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박희룡 경정팀을 수사를 외압을 하고 막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백혜룡 경정한테 그 용산에서 싫어한다.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예. 예, 대통령실에 승진식 기사 데려다 놓고 네. 입틀막 한 거죠. 그렇죠. 넌 여기 결국 가만히 있어라. 이 사람도 영전이 돼요. 용등포 경찰서장이었는데 대통령실로 간 거예요. 직행한 겁니다. 그리고 백경정에게 세관 내용을 빼라. 사건을 이첩해라. 라고 얘기했던 강상문 서울청 형사과장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무마하려고 왔구나. 네. 예. 4월 12일 날 백혜련 수사팀은 그래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부지검에 다시 한번 신청합니다. 남부지검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각 결정문이 지금과 달리 한 페이지 이상 걸쳐서 꽤 상세하게 기각 결정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건 내용을 생각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검사가 누구지 하고 들여다본 거예요. 영장을 기각한 검사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만 바로 이 사람이 인천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온 아까 그 최세용 검사입니다. 이미 사건에 이거 뭐 먼저 손을 장난 댄. 하나 제일 먼저 손을 댄. 바로 그 최소영 검사가 인천지검에서 있다가 남부지검 형사 3부로 발령받아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영장을 반려한 겁니다. 정말 분노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잘 기억하라고 했던 최세윤이 얼굴도 최소영 검사입니다. 기억하시고. 예. 2023년 2월 27일 날 김해공항에서 인천세관 조사 1과 중앙지검 수사관들이랑 같이 내려가서 우칭저, 리고와 수요인양 3명을 검거해 왔던 바로 그 최소영 검사가 인천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와서 백경정팀의 영장을 반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렇게 그 마약 사범들을 네. 그 검거한 거는 뭐 처벌하려고 네, 네.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 저는 그래서 예. 그 내란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그 보안구역 안에 있던 김용현이를 네. 밖으로 불러내서 체포한 거. 네. 이거는 그 김용현이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백계룡 수사팀은 보강을 통해서 같은 영장을 또 신청했지만 또 요 최세용 검사가 반려합니다. 자, 그러자 수사팀은 6월 11일 날 네. 남부지검에 최세용 검사를 직무배제, 회피 신청을 합니다. 경찰이. 예.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고 해서 예. 경찰이 검사 회피를 요청하는 경우는 네. 경찰 역사 일에 처음 있는 우리 일이었습니다. 백혜룡 경정이. 네, 네. 예. 그런데 안 받아들여집니다. 검찰이 안 받아주면 네. 그만이거든. 네. 백혜령 수사팀은 왜 그랬을까? 수사팀이 신청한 영장은 보고서를 작성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 1과의 컴퓨터였습니다. 네. 상당 기간의 CCTV를 가져와서 분석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네. 그중 문제의 1월 27일도 포함이 됐을 것이고요. 하지만 당시 우웨이화를 체포하고 그의 핸드폰을 통해서 공범도 확인을 했을 겁니다. 세관으로부터 우범자 보고를 받아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가 최세윤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잡아놓고 네. 그걸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영장을 계속 반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려 사유는 CCTV 영상이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어느 컴퓨터에 해당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지 특정이 필요하다라고 적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불과 1년 전에 사실상 같은 사건의 공범 세축을 위해서 노력했던 최소영 검사가 1년 후에 공교롭게도 남부지검 형사 3부로 발령이 나서 신청 족족 영장을 기각시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회피 신청을 한 겁니다. 네. 검사 회피 요청에 남부지검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요. 당시 백혜령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원 중 한 명의 제보를 제안해봤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세용 검사는 분명 세관지검 범죄 영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시 인천지검은 3명의 공범을 잡고도
어떠한 언론 보도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최 검사도 이판사판이니 우리가 세관직원 업무용 컴퓨터 압색하려 한다는 걸 알고 최세윤을 인천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올려 영장검사로 박아놓은 겁니다. 영장 거부하도록요. 그때 저희 수사팀에 소문이 났는데 백경정님 비위 사건을 엮으려 했다고 해요. 아주 티끌만한 거라도 나오면 서울청에서 말도 안 되는 비위 사건으로 엮어서 백경정님을 올가매려 한 거죠. 경찰도 감찰팀이 있어서 거기서 수사해서 어떡하든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이 알아서 백경정님 요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일단 무죄 나오든 말든 엮고 보려 했대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한테는 백혜룡 금방 죽는다. 무리한 수사로 관세청 직원들 명예훼손했으니 10억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거고 백혜룡 옆에 있다가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민사상손해배상으로 패가망신한다고 소문이 엄청 돌았습니다. 그거 백경정님 소문 다 알고 계셨는데 그래도 굳건히 버텨내신 거예요. 죄송하죠. 이분은 울면서 제보를 해왔습니다. 예. 아니. 이건 저희가 최초 공개하는 건데 이런 게 받았습니다. 야, 백혜령을 그렇게 또 엉뚱한 걸로 엮어가지고 네. 계속 고생을 시키려고. 뭐 죄가 없으면 그만 아니야? 그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럼 몇 년 동안 그 수사기관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무죄를 입증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아니 우리 당장 박정훈 대령 보세요. 맞습니다. 이 제2의 박정훈이었어요. 백혜령 경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죽는 길로 가는 걸 알면서도 백혜령 경정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모든 걸 걸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에 관여돼 있는 놈들은 다 국가 반역 도당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경찰 죽일라 그리고 네. 제대로 된 군인 죽일라 그리고 그럼 나라가 무너지는 건데. 그렇죠. 예. 어떻게 비위 사건을 엮고 생각을 하는지 참 네. 말도 안 나옵니다. 아니 뭐 매번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 자들은? 맞습니다. 예. 매번 얘네들은 별건으로 해가지고 수사 열심히 하는 원칙대로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네.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고 영원히 그냥 예.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려가지고 결국 2024년 7월 18일 백혜령 경정은 화곡 지구대장으로 좌천당합니다. 파출소장. 예, 파출소장이죠. 예. 19일 날 경고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고 사유에는 검사 직무 배제 요청이 포함됐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재형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요청이 좌천 사유에 포함이 된 겁니다. 무엄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지. 무엄하다는 거죠. 감히 검사한테. 야, 이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 검찰은 범죄 집단이에요. 네. 당시에 어쨌든지 간에 최 검사는 인천지검에 있었으니까 이 수사에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배제해야 되는 거고 회피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저렇게 보복성으로 한다라 그러면 야, 근데 말이죠. 네. 지금 그 심우정이가 검찰총장이에요. 예. 그 인간이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예. 네. 참. 자, 그런데 진실은 송곳 같습니다. 네. 네. 검찰 내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래요? 네. 정의로운 수사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처음에는 작게 묻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묻으려면 묻을수록 자꾸 더 삐져나오는 거죠, 송곳처럼 이제.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음. 검찰 내 소문이 급속히 번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결국 김건희 집안의 마약 사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검찰 주요 간부들이 끊임없이 검찰이 살려면은 김건희와 단판을 봐야 한다라고 네. 계속 얘기를 나왔고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을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과 김건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불거진 그 사과 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마약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해서라도 김건희와 윤석열이 위장 이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반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했어. 그냥 다 찍어 누르면 따라오라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던 한동훈은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네. 여당 내 주요 중진들과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거대 기득권 세력들과도 협의를 했을 겁니다. 모양새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모양새로 하고 한동훈은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은 당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네. 윤석열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척 화가 났고요. 무려 2달 동안이나 법무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는 것은 한동훈의 사퇴는 약속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박성재가 됐죠. 네, 예견된 일도 아니었고요. 2달 뒤에 가서나 윤석열은 후임으로 박성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박성재는 한동훈보다 더 자신의 말을 철석같이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무색무취한 네. 사람이니까요. 대검찰청 감찰 이과장이었고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 1부장이었고 법무부 감찰 담당관 등 요직을 지낸 뒤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거쳤던 사람이고요. 윤 대통령하고는 1994년 대구지검 시절에 가까웠었는데 2013년도에 그 국가정보원 사건 댓글
도작 사건으로 윤석열이가 대구고검으로 초천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때 예. 대구고검장이 바로 박성재였어요. 아 그래요? 네. 윤석열의 상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검찰 쪽에 있는 분한테 박성재 법무장관 됐을 때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머리를 집에 두고 다니기 때문에 론런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예, 한동훈이 외장형. 네. 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를 해도 검찰 내에서는 한동훈도 같이 죽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때 그 이 마약 사건을 묻고 막아줬던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네. 계속 푸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같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윤석열에게 끊임없이 네. 김건희와 헤어질 것을 재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저기 작년 초부터 계속 한동훈이하고 각을 네. 세웠던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돼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윤석열 의중에 따르는 것처럼 표현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저런 악재가 계속 겹치기 시작을 했고요. 2024년 1월에 바로 이 김건희와 건너올 수 없는 강을 문자 건넌 논란. 데크팀 관련된 문자가 익십. 결국은 네. 이제 드러난 거죠. 그 저기 한동훈의 최측근 김정유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줄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 그 얘기하면서 이제 뭐 대노하게 된 것이고요. 네.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을 그만 때부터 윤석열은 한동훈을 이미 버렸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법무부 장관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에서 사퇴하라고 했었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도 어부상식 맞지 않아라 포기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진작에 그랬군요. 네. 당시 언론은 윤석열이 한동훈이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떠들었지만은 당시 한동훈은 특검법을 받아들일 위치도 아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비대위원장이 되기도 전에 특검법을 수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즉 그들의 언론들의 얘기는 틀렸던 거예요. 다 마약 때문이었어요. 마약이에요, 마약. 네. 자, 윤석열의 검찰과 한동훈의 검찰 간의 새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윤석열의 검찰과 예. 한동훈의 검찰. 그 윤석열 검찰은 이제 대가리들이고 네. 네. 그 한동훈은 이제 주니어급들. 네. 예. 검찰의 명운이 걸린 일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일은 문재인 정부의 김호수 검찰총장에서 7기수를 건너뛰어서 파격 인사로 윤석열의 신임을 한몸에 받았던 윤석열이 믿고 의지하는 특수통 검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 원복을 위해서 온몸을 바쳤지만은 감히 마약 사업에 대해서 검찰의 명운 운운하며 용산에 항명을 하다가 결국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은 네. 지난 검찰총장 이원석, 이원석도 내막을 다 알겠네요. 지금. 그렇지요. 네. 예. 그 당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소기 된 검찰총장 자리에 마약 사건을 잘 덮어줬던 김건희 오빠의 김진우의 휘문고 동기 심우정 인천지검 검사장이 검찰총장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난 사실 심우정의 특수통도 아니고 네. 뭐 수사 경력이 화려한 검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윤석열 라인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그렇죠. 그런 인물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김진우하고 동기라는 점 말고는 김진우가 그렇게 힘이 센가? 무식하고 철없는 오빠가 김진우라고 하더니 인천지검장 당시에 마약 네. 사건을 덮어줬던 거예요. 이런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렇죠. 예. 네. 야, 저도 이제 다 보이네요. 이게 그렇죠. 네. 김건희가 목사님 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네. 예, 개같이 충성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을 예. 견찰을 만들어 놓고 그렇지. 네. 개처럼 부리니까 자, 우리 저 대한민국 기자분들 한동훈이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그 네. 마약 사건 알고 예. 있냐? 알고 있었냐? 그리고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윤석열, 네. 김건희한테 이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냐?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안 물어볼 거예요, 틀림없이. 저희 예. 오늘 열린감투에서 보도하지 않은 증거들 많이 있습니다. 고소하세요. 네. 자, 김경일 예. 비대위원장의 명부배 사고 발언은 김건희와 윤석열로 하여금 한동훈을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기도 했습니다. 네, 줄리 앙뚜아네트 예. 사건. 예. 한동훈과 짜고 내놓은 발언이라고 윤석열 부부는 생각했을 그렇지. 겁니다. 예. 윤석열은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사퇴를 종용합니다. 하지만 특수부 검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한동훈을 편들고 예. 나섰습니다. 비대위원장 거치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윤석열과 한동훈의 대립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 한동훈이 화해 제스처를 씁니다. 그리고 예, 2024년 10월 23일 날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 가서 네. 저렇게 90도로 딱 인사하면서 네. 이 이재민들을 병풍 삼아가지고 예, 예. 네. 이 미친 인간들이 거기서 화해 쇼를 벌인 거예요. 네, 갈등 수습 의사를 내비쳤지만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예. 결국 한동훈은 나중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등지고 네. 언젠간 세상에 알려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점쳐서 검찰을 택하고 네. 검찰과 함께 윤석열과 단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음. 표면상 한동훈은 김건희 디올백 사건으로 윤석열에게 반기를 든 모양새를 취했지만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마약
사건이었습니다. 집권 2년이 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터진 김건희 일가의 마약 사건은 검찰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디올백 예. 같은 작은 사건은 검찰은 눈도 안 쬐끄만 네. 그 예. 백이니까. 네. 쬐끄만. 근데 마약은 이거는 예. 검찰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견찰을 만들어 놓고 네. 마약견을 빼고 네. 견찰로 대치를 시켰는데 그렇죠. 이 견찰이 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접했더니 네. 물려고 달려드네. 뭐 이렇게 된 거 같네요. 딱. 작년 야. 한 해 동안에 윤석열 그 한동훈 갈등사를 보게 되면은 항상 윤석열은 의심했습니다. 너 네. 김건희 특검 수용할 거지? 너 이 새끼 수용할 것 같아 느낌에 이 새끼 배신자. 어? 우리 언제든 칼 찌르려고 하잖아. 예. 너 모를 것 같아? 이 나쁜 새끼 같은 이라고. 네. 내내 이런 식이었어요. 잘 보세요. 예, 예. 모든 그렇죠. 기사 검색해 보시면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 톤이었어요. 네. 자, 검찰과 한동훈은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고 생각을 예.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미래 권력을 꿈꿨던 사람이고 검찰과 척을 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스스로의 힘으로 2024년 7월에 국민의힘 대표에 오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의 자격으로 윤석열과 김건희 문제를 단판 지으려고 했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날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부부 앞에 서 있는 한동훈은 고개를 저렇게 빳빳이 쳐들고 윤석열과 악수를 하고 의도적으로 김건희를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건희도 외면했어요. 둘 다 쌩까서 서로. 그리고 급기야 2024년 10월 21일 그 문제의 사진. 아, 요거. 예. 그런데 이날 윤석열 앞에서 깨갱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옆에 정진석이 앉았어요. 네. 예. 엄청나게 욕만 처먹고 깨갱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이제 왜 윤석열은 계엄을 통해서 한동훈을 죽이려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림이 다 나옵니다. 네, 딱 네. 떨어져요. 네. 네. 영등포 경찰서 관할 남부지검의 마약 사무는 원래 2차장 산하의 형사 6부에서 담당을 네. 했었습니다. 그 형사 6부가 공공범죄 반부패 마약이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적 방해를 하기 위해서 검찰은 1차장 산하의 형사 3부가 사건을 가져가게끔 해버렸습니다. 특수부였던 형사 6부는 부장검사가 발령을 났고요.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검사 아까 7명 짓에서 5명으로요. 판단하건대 남부지검 형사 6부가 영등포서에서 수사 중인 세관연루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사유로 부장검사 이준동, 마약 담당 검사 조혁, 김지훈 검사가 수모를 겪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장검사 이준동, 마약 담당 검사 조혁, 김지훈 검사가 언젠가는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이건 어마어마한 내란에 뭐 버금가는 이런 사태가 있었네요. 또 네. 예.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네. 남부지검의 형사 3부로 이관된 마약 사무를 당시에 전해창, 신진아 검사 등을 맡겼는데 왜 형사 6부가 맡고 있었던 마약 사무를 갑자기 형사 3부로 2024년 10월 10일 이관을 했는지 반드시 그 경위도 밝혀야 합니다. 예. 그리고 문제의 최소영 검사는 예. 최초의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을 적발 검거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약 조직 실체와 규모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검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등포 백혜련 경정팀이 요청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반려하고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더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네. 영등포 경찰서에서 특정한 세관 직원들의 법률 대리를 법무법인 YK에서 맡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YK, 네. 법무법인 YK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세관 피의자들이죠. 그 변호를 맡은 사람이 누군가 알아봤더니만 그 사람이 바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청규용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21년 07월부터 22년 07월 아까 그 시기에 예.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 부장검사였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이 김현실 검사, 신준호 검사 있잖아요. 둘 다 예. 같은 시기에 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들이었습니다. 다 같은 검사들이었어요. 부장검사들. 야, 그럼 이 내용에 다 연결돼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네. 또 변호사까지 맡고. 그렇지요. 네. 검거된 리고와 쇼인 양은 2023년 2월 27일 범죄 외에 추가로 2024년 1월 27일, 2월 6일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백을 하였고요. 이러한 내용이 검사 작성 피신 조사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대로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당시 인천지검 강력부와 중앙지검 강력부가 협업하여서 수사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들 부서에서 협의해서 사건을 덮은 겁니다. 당시 사건을 덮은 모든 검사들을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이후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측 2명 캐린스 위나를 검거한 후에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 유통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1월 27일, 2월 6일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려고 하자 이 사건을 모정의 이유로 덮었던 권력이 총동원돼서 더 이상 실체를 밝히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겁니다. 참고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파출소 경찰관들이 허리에 착용하는 그 389경 권총 아십니까? 네. 그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80g. 680g입니다. 일부 경찰관들 중에서
법원에서 권총 무게가 허리 디스크를 유발한다면서 권총 착용 면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 680g 차고 이렇게 매일 다니면 허리가 아프죠. 예, 한쪽으로 이렇게 네. 쏠리니까. 그런데 필로폰 4kg를 네. 신체에 부착하고 감히 대한민국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인천공항을 태연하게 입국을 합니다. 38 구경 권총 6자루 무게를 몸에 채우고 말입니다. 그냥 겉으로 봐도 이상할 텐데요. 네. 그렇게 하면.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주범 마이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한 자도 아닙니다.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죠.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또 체포된 조직원 케린 수이나 등이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도 마약 유통 관련 특급 사범으로 마이클을 쫓고 있다고 진술까지 했습니다. 공조 수사 협조를 해달라고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에 요청을 할 수밖에 네. 없겠죠. 그렇게 백혜련 경장팀이 요청을 합니다. 정확한 인적 사항 있지 않습니까? 뭐 생년, 월일, 성명 뭐 이런 것들을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거부가 돼요. 국제공조수사 관련은 본래 경찰청 외삭과 인터폴계 소관입니다. 사건별로 특별 취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혜련 경찰팀은 말레이시아로 직접 가려고 했습니다. 네. 마이크를 잡으려고. 말레이시아 가서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백혜련 경찰팀이 잡은 조직원 중에 한 명의 언니가 그 말레이시아로 수사팀이 오면은 나머지 조직원들한테 다 불겠다. 마이크를 거쳐야 돼서도 불겠다. 수사 협조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팀은 말레이시아로 가서 이제 잡아오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영사한테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영사가 알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조직원 언니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혹시 윤규근 총경 아십니까? 네. 윤규근 총경. 예, 버닝썬. 버니성 사건의 경찰총장으로 알려졌던 사람. 예. 당시 그의 부인이 경찰총장. 그의 부인이 김재미 경장이었는데 네. 말레이시아 영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백경조 수사 협조를 한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 영사는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후임하고도 얼마든지 인적 관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네. 만약에 백경조 수사 협조가 현재 말레이시아 영사가 수사 기밀을 흘렸다라면은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을까? 김재미 영사가 관여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현재 김재미 영사는 총경으로 승진해서 경기도 남부청에 근무 중에 있거든요. 네. 당시 버니성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찰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중앙지검이었는데요. 그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랬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해당 사건을 형사 3부로 배당했었는데 처음에 검찰은 수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규근을 구속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윤석열은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라면서 기소장을 대충 씁니다. 결국 윤규근은 증거 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런데 2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유죄가 인정이 되고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319만 원이 선고를 받아서 대법원에서 2심이 확정됩니다. 그러면은 옷을 벗어야겠죠. 네, 그런데 멀쩡히 경찰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이거 진짜 나라 전체가 현재 서울경찰청 범죄 집단이에요. 치안 지도과 지도관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도해? 다음 주 어려보도 키워드는 경찰입니다. 경찰 고위직도 백혜령 경장의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을 덮었습니다. 그 당시 주요 경찰 고위직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덮으려 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떵떵거리고 잘 지내고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내부 제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되었던 세관 직원 중에 한 명을 유도해서 백혜령 경정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한 고위직 총경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관 직원 중에 한 명을 꼬독해가지고 백혜령 경정을 고발하라 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한 경찰 총경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손해배상도 해야지. 나중에 또 그럴 거예요. 그가 최근에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직속 수사 계장을 괴롭혀가지고 또 갑질을 해가지고 괴로움에 빠져 있었던 그 수사 계장이 작년에 본인의 차량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며 중태에 빠져갖고 지금 겨우 병원에서 숨만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갑질을 한 총경이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가족들을 상대로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신을 시도한 경찰 부인에게 혹시 얘 사망하면 자살로 취급이 돼. 그러면 유족연금 못 받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하면서 회유를 합니다. 자살하면 공무상 순직 처리가 안 되겠어 갑질로 피해를 봐도 유족들이 이게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짓을 벌인 사람입니다. 진짜 이건 뭐 그 사람의 이름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 사건 당사자들이 말하지 않는 이상 진실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언급된 검사들 그리고 경찰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 1,000만 명이 일에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밀반입됐습니다. 시가 무려 8,496억 원 상당입니다. 국민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국민들의 공복입니다. 즉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과 헌신, 봉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000만 명의 일시에 투약받을 정도의 엄청난 마약이 밀반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수사한 경찰관은 좌천되어 버렸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그러고도 국민의 공복입니까? 아무리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람이기에 양심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양심이 남아있는 수사 관계자는 당신이 검사든 경찰이든 우리 열린우감TV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감TV가 당신을 대신해서 세상의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마지막 양심. 네. 정말 한 올의 양심이라도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이 윤석열은 이건 악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김건희든 마귀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반드시 소탕해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권력의 부패와 비리라고 하는 거는 이 사건을 봐도 국민들의 엄청난 불이익으로 가잖아요. 이 마약 노름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네. 저 사람들의 권력 다툼 속에 사실은 마약에 노출된 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진 거고 가정이 파탄났을 텐데 누가 그 책임을 지며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선한 공직자는 네. 좌천당하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엄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 내부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말 검찰을 개취급했습니다. 그거를 명확히 보고 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충성하지 말고 모든 비위들을 제보를 통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이 마약을 반입하는 자들하고 김건희는 어떤 관계인데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호를 했을까? 요거는 또 추후에 열린우감TV가 보도합니다. 계속 보도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담인데요. 백혜련 경정이 세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뭐 공중파 기자, 일간지 기자, 잡지 기자, 심지어 유튜버들까지도요. 네. CBS 아시죠? 예. CBS에서는 특별팀까지 5명을 만들어갖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백경정을 찾아와서 취재를 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CBS는 취재만 잔뜩 해가고 한 건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게다가 몇몇 알려진 공중파라든가 일간지에서는 방송으로 특별 편성을 해서 다큐로 작업을 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 MBC가 그렇죠. 탐사 프로그램에서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한겨레 뉴스룸 같은 경우는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과 세관이 마약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했다는 것을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사건을 덮은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모 공중파의 탐사 프로그램에서 백혜련 경정을 취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경정에게 먼저 다가와서 이런저런 검찰 관련 내용을 취재해간 모 주간지 기자가 있습니다. 그 모 주간지 기자는 그 내용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라고 해서 해당 탐사 프로그램 PD를 소개해줬고 그 기자와 함께 출연을 해서 꽤 많은 분량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백경정이 가장 많이 알렸고 가장 알리고 싶었던 이 검찰 관련 내용은 해당 방송에서 싹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주간지 기자도 다 알고 있는데 백경정은 이 지점에 또 분노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프로그램은 누군가 외압이 있다고 또는 누가 빼라고 말하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프로그램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들의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자가 백경정이 그 기자에게 말해준 검찰 관련 내용을 제대로 해당 프로그램 PD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또는 별거 아니다 확실하지 않으니 방송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라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주간지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간지 기자는 아마 검찰하고 뭐 같이 해먹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언젠가 다 드러날 거예요. 네. 그 검사 쓰레기들하고 뭔가 결탁한 게 있을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취재 중에 있으니 반드시 언젠가 진실을 밝혀서 해당 기자의 실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지 기자? 저는 백혜련 경정의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로부터 그 기자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 그 주간지 기자 누굴까? 전혀 뭐 상상이 안 되는데 누굴까? 검찰과 결탁하고 말이지. 며칠 전 저도 최혁진 잼에서 그 제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뭐 네. 누가 됐든지 간에 이게 기자라고 하면 진실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